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작은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을 이용하고 그 큰 혼란을 일으켰는지. 네, 그리고 확산을 늦추려고 어떤 노력이 필요했는지도요. 우선 이 자료에서 바이러스 기본 개념은 어떻게 설명했죠? 스스로는 못 살고 숙주세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살아있는 세포 없이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 같은 거죠. 그럼 제일 유력했던 전파 경로는 뭐였나요? 그 영상에서 강조했던 거요? 역시 비말, 그러니까 기침, 재채기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 묻은 손으로 얼굴 만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닿죠. 접촉 감염이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이러스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폐세포에 있는 특정 수용체에 있잖아요. 네네, 무슨 열쇠구멍처럼요? 그렇죠. 거기에 딱 결합해서 자기 유전 정보를 세포 안으로 쑥 밀어넣는 거예요. 와, 그럼 세포는 그냥 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감염된 세포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바이러스 복제 공장이 되는 거죠. 계속 복사하고 재조립하는 거예요. 이야, 세포를 공장으로 만들어버린다니 진짜 교활하네요.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문제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세포 파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면역체계 자체를 좀 교란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좀 흥미롭던데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면역계를 혼란에 빠뜨린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 몸을 지키려고 면역 세포들이 출동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반응할 때가 문제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불렀어요. 사이토카인 폭풍이요? 네, 면역 세포들이 막 흥분해서 과도한 신호 물질, 사이토카인을 뿜어내는 거예요.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통제 불능이요? 네, 그래서 호중군이 T세포니 하는 애들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멀쩡한 폐조직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아군인데 우리 몸을 공격한다고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폐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영구적인 손상 가능성도 언급했고요. 정말 심각하네요. 물론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면역계가 다시 안정을 찾고 회복된다고는 했어요. 그렇군요. 아까 독감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당시 자료에서는 왜 코로나19가 독감보다 더 위험하다고 봤던 거죠?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전염성이 훨씬 높다고 봤고요. 전염성이요? 네. 그리고 중증으로 갈 확률, 또 치명률도 더 높다고 평가했죠. 특히 고령층이나 기저질환 있는 분들한테요. 네, 그분들이 특히 위험하다고 했죠. 중증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설명했나요? 폐렴이나 폐혈증 이런 거요? 맞습니다. 중증 환자는 폐세포가 많이 파괴되니까 폐 기능이 확 떨어지고요. 숨쉬기가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면역력 약해진 틈을 타서 세균 감염, 그러니까 2차 감염으로 폐렴이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인공호흡기가 필요해지는 거죠. 세균 감염까지. 네. 만약 그 세균이 혈액으로 퍼지면 폐혈증이 되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죠. 그래서 그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군요. 그 빠른 유행, 느린 유행 그래프 보여주면서요. 네, 그게 핵심이었어요. 왜 속도 조절이 중요했을까요? 의료 시스템 때문 아니었나요? 정확합니다. 감염자가 단기간에 폭증하면 병원 감당이 안 되잖아요. 병상도 의료진도 장비도 다 부족해지니까요. 그렇죠.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게 되는. 네, 그럼 막을 수 있는 죽음도 막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속도를 늦추면 느린 유행으로 가면 의료 시스템이 버틸 시간을 버는 거고요. 시간을 벌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당시에는 의료 시스템 붕괴 방지가 정말 최우선 과제였던 거예요.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었으니 결국 개개인의 행동이 중요해지는 거네요. 그래서 그 사회적 백신이라는 말이 나왔군요. 네, 맞아요. 우리 각자의 노력이 모여서 사회 전체를 지치는 백신 역할을 한다는 뜻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강조했죠? 손 씻기 같은 거요? 네,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비누. 비누가 바이러스의 그 지방질 외피를 파괴해서 비활성화시킨다고 설명했거든요. 비누의 원리까지 설명했군요. 네, 그리고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 불필요한 접촉 줄이고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필수 인락들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자가격리나 이동 제한 같은 조치들. 불편하지만 감염 확산 막고 또 연구 시간 벌어주는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결국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니까 왜 손 씻고 거리 둬야 하는지가 더 와닿았던 거네요. 주는 건 정말 당시 우리 모두의 책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초기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개개인의 작은 행동에 모여서 팬데믹의 양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네, 강력한 메시지죠. 정말 우리 손에 달렸다는 비유가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Our World in Data 같은 곳을 참고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게 만들어진 2020년 초 이후로 우린 코로나19에 대해 정말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됐거든요. 네, 비교도 안 되죠. 이렇게 끊임없이 정보가 변하고 쌓이는 상황에서 잘 모르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경험, 이게 위기 속에서 지식을 얻고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 뭘 생각하게 할까요?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계속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는 거겠죠? 네, 각자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